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애니어그램의 지혜 스터디 이제 2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편에서는 제가 서문을 좀 요약을 해서 중요한 내용을 좀 안내해 드리고 덧붙여서 제 생각을 조금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요 애니어그램의 지혜 이 책입니다. 지난번 소개했던 책은 아마 그 개정판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9 버전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9 버전의 편집 이 디자인을 훨씬 좋아합니다. 이것이 더 보기 좋은 것 같고 이게 눈에도 더 잘 들어오는 느낌인데 이거를 이제 수정한 신 버전이 저는 좀 더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본 골자는 같아요. 자, 이제 서문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애니어그램의 지혜 책을 들여다 보시면 크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뉩니다. 1부에서는 이제 내면의 여행이라고 해서 성격 유형 찾기, 그 다음에 본질과 성격 알아차리기, 세계의 자아, 애니어그램의 변형들 이렇게 해서 9가지 성격 유형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전반적인 성격에 대한 것, 그리고 힘의 중심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성격,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에서의 기본 유형 외에 그 변형에 대한 정보들을 좀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 성격 유형의 특징들, 그리고 이제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일깨우는 신호들,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 그리고 날개, 그리고 3가지 하위 본능까지 9가지 유형에 대해서 2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이제 의식 변형을 위한 도구라고 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1부 내면의 여행, 그 중에서 제1장 성격 유형 찾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단 애니어그램의 그 단어의 어떤 어원이랄까요, 뜻을 간단하게 설명해 있는 게 있는데, 애니어그램이라는 말은 아홉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애니어와 그림이라는 뜻의 그라모스에서 왔다. 즉 이것은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요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말 단어 자체는 이렇게 풀이하면 딱 맞습니다. 애니어는 숫자 9, 그리고 그램은 그림이라는 그라모스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9가지 점을 그린 그림, 9가지 뭐 기하학적인 도형,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애니어그램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둥근 원에 별모양 같이 생긴 이렇게 9가지 숫자와 함께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의미겠죠. 그리고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이 육체를 입고 물질 세계에 태어난 영적 존재라는 것이다. 네,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서문에서 빛의 존재라는 것을 설명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명상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체험했던 그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어떤 생명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걸로 연결되어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 자기가 화를 내고 분노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런 자신의 감정이 올라오는 그걸 자기가 인식하면서 이제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 상태가 됐던, 애니어그램에서는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성격이라는 것은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어떤 본성,
어떤 본질적인 것, 어떤 뭐 참나 아니면 신성, 예,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빛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격이라고 하는 틀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공부를 통해서 성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두꺼운 그 껍질과 같은 애니어그램 그 성격이라는 틀을 이제 깨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면의 빛, 본질 또는 순수 의식 이런 상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고 그걸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면에 나타나는 모습과 차이점 및 환상의 베일 밑에는 신성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요인들이 그 빛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영적 전통에는 인간이 어떻게 그 신성의 빛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신화와 교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애니어그램의 장점 중 하나는 모든 종교 교리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니어그램은 종교가 아니며 개인의 종교적인 믿음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또한 영적인 길의 완성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모든 영적인 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자기 인식에 관한 것이다. 자기 인식 없이는 영적 여행에서 멀리 나아갈 수 없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온 진보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의식개발 방법이 갖고 있는 맹점 중 하나는 너무 빨리 의식의 도약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에고가 깊은 내면의 문제를 회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쉽진 않지만 좀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곱씹어 읽음으로써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정한 자기 인식은 이러한 자기 기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애니어그램은 진정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자기 기만이라는 게 심리학 용어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가령 애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2번 유형이 이제 조력가로서의 어떤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떤 자기 기만적 행동을 하냐면 바로 자기 욕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챙기지 못하고 항상 타인을 향해 있는 그런 에너지의 방향, 그리고 타인에게 내가 그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타인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나의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도 스스로 챙겨야 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워야 하지만 그걸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결국 스스로 챙기지 못해서 불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에 필요한 것들을 인식 못하고 채우지 않는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장형의 8번 입장에서 보면 8번은 이제 개인의 자기 어떤 의지와 이런 그 에너지로 세상을 또 이렇게 힘으로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강한 의지로 이겨내겠다. 이렇게 맞서다 보면 결국 이분들의 불건강한 상태로 갔을 때에는 이제 건강관리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상태를 제대로 보지 않는 결국 자기 기만 상태에 빠지면서 건강관리가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봤을 때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자기 기만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탐색해야 한다. 이 탐색하는 이제 세 단계를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현존, 깨어있는 알아차림 상태. 두 번째 자기 관찰의 실천. 세 번째 자기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의식 개발 작업에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이거든요. 현존이라는 내가 지금 내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고 인식하는 거죠. 머리형, 가슴형, 장형 입장에서 내가 감정형일 때 이 감정을 내가 동일시하는 순간 이런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와 그리고 몸에서 느껴지는 본능적인 어떤 감각과 느낌 이런 것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직관과 느낌만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 장형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감정에 대한 인식 부분이 약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과 사색, 성찰 이런 에너지들이 이제 현재 상태에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찌 보면 머리, 가슴, 장형 이 세 가지가 다 유연하게 연결이 돼서 깨어 있어야만 온전하게 현재에 있는 이 상태를 내가 인식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내가 깨어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등등의 이런 다양한 내 상황들을 순간순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실천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 인식으로부터 얻는 지혜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해석하는 것 정확한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세 단계를 통해서 의식을 개발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애니어그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자기 관찰을 통해 자기 관찰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은 내 자신이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는 이 작업은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자기 탐색을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책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9버전 같은 경우에는 32쪽에 리소 허드슨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 유형을 체크하는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그룹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매우 쉽습니다. A, B, C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고 X, Y, Z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A 한번 잘 들어보시죠. 나는 독립적인 편이고 자기 주장을 잘한다. 나는 상황에 정면으로 맞설 때 삶이 잘 풀린다고 느낀다. 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한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큰 일을 성취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 나는 정면 대결을 원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통제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일도 노는 것도 열심히 한다. 이것이 A입니다. A, B, C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B. 나는 조용하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회적인 활동에 주의를 쏟지 않으며 대체로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앞에 나서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를 몽상가라고 말한다. 내 상상의 세계 안에서는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나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라기보다는 조용한 성격이다. 이것이 두 번째 B. 자, C. 나는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헌신적이다. 나는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아주 기분이 나쁘다. 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들을 위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따금씩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들을 위해 큰 희생을 한다. 나는 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다음에 시간이 나면 휴식을 취하거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 자, A, B, C 중에 하나
고르시는 겁니다. 고르셨나요? 네. 다음에 이제 그룹 두 번째 X, Y, Z 중에 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먼저 X. 나는 되게 긍정적인 자세로 생활하며 모든 일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풀린다고 느낀다. 나는 나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돕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잘 지내기를 바란다. 항상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긍정적으로 보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미루기도 한다. 이게 X. 이제 Y, Z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Y.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갖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감정을 억제하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민감하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 어떤 일에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나만큼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기를 원한다. 나는 규칙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한다. 이게 Y입니다. 이제 X, Y, 마지막 Z 세 번째. 나는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논리적이다. 나는 느낌을 다루는 것을 편안해하지 않는다. 나는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며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문제나 개인적인 갈등이 있을 때 나는 그 상황에 감정이 끼어들지 않도록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차고 초연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감정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치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자, 이게 Z입니다. X, Y, Z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A, B, C 중에 하나 선택하셨고 X, Y, Z 중에 하나 선택하셨죠? 자, 그러면 간단한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AX는 7번 유형이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 7번. AY는 8번이 됩니다. 도전가. 그리고 AZ는 3번이 됩니다. 성취가. 자, BX는 9번이 됩니다. 평화주의자. BY는 4번이 됩니다. 개인주의자. 그리고 BZ는 5번이 됩니다. 탐구자. CX는 2번입니다. 조력가. CY는 6번입니다. 충성가. CZ는 1번입니다. 개혁가. 네. 그러니까 ABC 중에 하나 고르고 XYZ 중에 하나 고르면 이제 두 문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AX 7번, AY 8번, AZ 3번, BX 9번, BY 4번, BZ 5번, CX 2번, CY 6번, CZ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찌 보면 진짜 간편한 그냥 방법을 이제 찾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찾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1번에서 9번까지를 읽어드리면 이 중에서 다시 한번 두세 개 정도 선택하셔가지고 앞에서 간단 진단을 통해서 몇 번 유형 나온 것과 같이 이렇게 좀 오버랩 시켜보시면 좀 더 자기 유형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인 진단과 그리고 전문가를 만나서 제대로 된 성격 유형 파악하는 걸 제가 권해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뭐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렇게 책에 나온 간단한 방법으로라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AX, AY, AZ, BX, BY, BZ, CX, CY, CZ 이 9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셨죠? 그 다음에 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는 것과 잘 연결해가지고 자기 유형과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번 유형 개혁자, 원칙적이고 이상적인 유형.
1번 유형의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양심적이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한다.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실수를 두려워하는 교사이며 개혁주의자이다. 잘 조직되고 정돈되어 있으며 성격이 까다롭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윤리나 도덕 규범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쉽게 비판적이 되고 완벽주의자가 된다. 이들의 문제는 분노를 억제해야 하는 것이다. 최상의 상태에 있는 건강한 1번 유형들은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현실적이며 고상하고 도덕적이다. 네, 1번 유형 설명드렸고요. 자, 2번 돕는 사람.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유형. 2번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교류를 잘하고 진지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상냥하고 너그러우며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 그러나 감상적이 되기 쉽고 아첨을 해서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이 하는 행동의 동기가 된다. 즉,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들을 위해 뭔가를 한다. 이들의 전형적인 문제는 자신의 필요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잘 돌볼 줄 모른다는 점이다. 2번 유형의 사람들은 최상의 상태에서 이타적이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다. 2번 조력가입니다. 자, 다음은 3번 성취가. 상황에 잘 적응하고 성공지향적인 유형. 3번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 매력적이다. 이들은 야망이 있고 유능하며 에너지가 넘친다.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성취를 중시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중시한다. 이들의 전형적인 문제는 일 중독에 빠지는 것과 지나친 경쟁 의식이다. 건강한 3번 유형의 사람들은 최상의 상태에서 자신을 잘 받아들이고 반듯하며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역할 모델이 된다. 자, 4번 개인주의자. 낭만적이고 내향적인 유형. 4번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많고 민감하며 신중하고 조용하다.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정직하며 개인적이다. 그러나 우울하고 자의식이 지나치게 강할 수 있다. 이들은 상처받기 쉽고 민감한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거만하고 평범한 삶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의 전형적인 문제는 방종과 자기 연민이다. 4번 유형의 사람들은 최상의 상태에서 영감이 뛰어나고 창조적이며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바꿀 수 있다. 자, 5번 탐구자. 집중력이 강하며 지적인 유형. 5번 유형의 사람들은 기민하고 통찰력이 있으며 호기심이 많다. 이들은 복잡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있다. 독창적이고 독립적이어서 자신의 생각과 상상의 구조물에 빠져들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고 싶어하며 긴장이 많고 한 가지에 잘 몰두한다. 이들의 전형적인 문제는 고립, 괴팍함, 허무주의다. 건강한 5번 유형들은 최상의 상태에서 시대를 앞서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야에서 보는 선구자적 역할을 한다. 6번 유형 충성가. 안전을 추구하는 유형. 6번 유형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고 근면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그러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 때문에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으며 불안이 많다. 이들은 조심성이 많고 우유부단하다. 하지만 6번 유형의 어떤 사람들은 당돌하고 반항적이기도 하다. 이들의 전형적인 문제점은 의심이다. 건강한 6번들은 최상의 상태에서 내면이 안정되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독립적이어서 힘없는 사람들을 용기 있게 도와준다. 7번 열정가. 바쁘고 생산적인 유형. 7번 유형의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긍정적이며 즉흥적이다.
이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유쾌하며 실질적이다. 또한 부산스럽고 산만하며 절도가 없다. 이들은 끊임없이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추구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움직여서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이들의 전형적인 문제는 피상적이며 충동적이라는 것이다. 7번 유형의 건강한 사람들은 최상의 상태에서 가치 있는 목표에 자신의 노력을 집중시키고 쾌활하며 성취 동기가 높다. 8번 유형 도전가. 성격이 강하며 사람들을 지배하는 유형. 8번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 성격이 강하며 자기 주장을 잘한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줄 알고 임기응변에 등하며 결단력이 있다. 또한 거만하며 사람들 앞에 잘 나선다. 8번 유형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환경을 통제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위협적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전형적인 문제는 자신을 남들과 가까워지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8번 유형의 건강한 사람들은 최상의 상태에서 타인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며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량이 넓어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한다. 마지막 9번 평화주의자. 느긋하고 잘 나서지 않는 유형. 9번 유형 사람들은 남들을 잘 수용하며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안정적인 성격이다. 이들은 성격이 원만하고 친절하며 느긋해서 남을 잘 돕는다. 또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 이들은 모든 상황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잘 수용하며 문제가 있으면 축소시키려고 한다. 이들의 전형적인 문제는 수동적이고 고집스럽다는 것이다. 건강한 9번 유형은 최상의 상태에서 어려움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이들에게는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갈등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네. 자, 이렇게 앞에서 제가 ABC 중에 하나, XYZ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문자로 골라서 1번부터 9번 유형 중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짤막하게 요약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버랩 시켜서 조금 더 자신에게 맞는 그런 유형을 찾으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책에 보면 각 유형 2부에서 보면 각 유형을 그 9가지 성격 유형 들어갈 때 15가지 질문 문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유형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합한 유형인지를 확인할 때 이 15가지 질문 문항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나온 것은 자신의 유형을 찾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한동안 이 지식을 숙고하면서 삶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과 이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이다. 자기 발견은 하나의 과정이다. 성장의 과정은 자신의 유형을 발견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한 가지 기본 성격 유형에서 다른 성격 유형으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격 유형이 더 좋고 나쁜 것은 아니다. 모든 유형에는 그 유형만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당신이 어떤 유형이든 당신 안에는 어느 정도 9가지 유형이 모두 내재되어 있다. 그 유형들을 탐색하고 자신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당신의 인간 내면의 전체 스펙트럼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 안에 그들의 특정 습관과 반응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애니어그램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 발견과 자기 이해임을 명심하라라고 합니다. 자, 성격 유형을 우리가 공부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은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삶의 주된 동기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같은 많은 중요한 사실을 성격 유형이 이야기해 줍니다.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 유형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것은 긴 여행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아는 것이 진정한 목적지는 아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한 내면 작업의 목적은 성격 유형을 인식함으로써 그 성격 유형에서 나오는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게 하는 것. 자신의 성격 유형에서 나오는 자동적인 반응을 더 잘 보면 볼수록 그것들에 덜 매이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애니어그램이 말하는 모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제가 1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제1장 성격 유형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어떠신가요? 좀 어려우신가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제 블로그에 놀러 오셔서 또 다른 내용들도 좀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2장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